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삼성전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요즘 최근에 돌아가는 이야기 소식들, 뭐 이벤트 사건 사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소식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좀 그러니까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답답하고 좀 짜증나는 그런 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힘든 소식들이 많네요. 암울하고 어두운 큰일입니다. 좀 약간 밝고 명랑히 하는데 희망적이지 않아가지고 올 한 해도 참 힘들게 지내온 것 같아요. 내년은 더 힘들다고 하죠. 내년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난리인데 이 경기 침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침체기가 한 2, 3년 가면은 투자해가지고 버텨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들 낮아빠지고 쉽게 포기하고 뭐 절망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손절도 많이 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왜냐 인간 자체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면은 쉽게 쓰러지고 본인 스스로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한번 겪어보면은 오래 못 버텨요. 옆에 누가 뭐 든든한 뭐 멘토가 있든지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 항상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야. 대부분 실패합니다. 저랑 같이 가는 분들은 그래도 저랑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이 낮아빠졌어요. 최근에 개미들 돈 벌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 빚을 내 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있는 돈으로 여유 있는 돈으로 하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셔야지 막 그러다가 뭐 빚을 내 가지고 뭐 신용수가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보니까 주식장에서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이른바 그 B2 규모가 17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17조 원. 엄청난 금액이죠. 이 가운데 보니까 동학 개미들이 수익률이 신통치 않아. 수익률이 아주 개판입니다.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심각해. 동학 개미들은 B2를 활용해서 현재 금리형 상장 지수펀드 ETF죠. 다양한 종목을 담았어요. 근데 수익률은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해. 엉망이죠, 엉망. 보면 제가 아는 개미들 보면 거의 다 많이 났을 겁니다. 엄청나게 우울할 거야. 근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하면은 그때 말 그대로 진짜 초상집 나는 거지. 분위기 되는 거죠. 이렇게 금리 인상기를 맞아가지고 B2 이자가 이제 10%를 넘어선 만큼 개인들의 이제 이자 부담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29일에 보면 금융투자협회 보면은 그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8일 기준 했을 때 17조 433억이래요. 17조 443억. 지난 18일 16조 원대였는데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1일 17조 112억 원을 기록해가지고 6일 연속 17대 원대를 넘어서는 거야.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최근에 3거래일 연속 그 신용 융자 잔고가 늘었는데 23일 8조 7,360억 원이었던 그 코스피 시장의 신용 융자 잔고가 24일, 28일 3거래일 동안에 한 202억 정도, 뭐 250억, 142억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는 신용융자 잔고가 이제 감소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감소세. 신용거래융자는 그 증권사가 이제 고객한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결국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들이 이제 증권사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아직 갚지 않는 금액을 말하는 게 아직 갚지 않는 금액. 그래서 증권사에서 대여 기간별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책정하는데 통상 대출 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를 책정하더라. 기간이 길면은 높은 금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B2에 나선 개미들, 이 개미들의 수익률은 초라하죠. 초라합니다. 한국거래에서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다 신용거래융자가 17조 원을 기록하던 지난 21일부터 전날까지 신용융자 상위 종목에 ETF가 상당수를 차지하더라고. ETF. 그러니까 ETF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ETF도 ETF 나름이에요. 신용융자 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이 그 타이거죠. 타이거 CD 금리투자 KIS 합성인데 일주일 사이에 잔고가 한 주에서 2,301주로 무려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네요. 같은 기간에 수익률은 0.07%에 그쳤다. 이 종목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고시하는 그 CD 91일물 수익률을 추정하는 그 국내 최초의 금리형 ETF야. 그래서 매일 새로운 CD 91일물을 편입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동이 없어서 하루만 보유해도 만기가 그 91일인 예금 수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있네요. 타이거 거 CD금리 투자 KIS. 그동안에 그 신용융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지난 24일 7,128주가 신용으로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뭐 KB스타의 그 팔라듐 선물 H가 있고, 뭐 SK네트워크스 우선주, 코덱스 구리 선물 H 이거 있고요. 해치 같은데. 그리고 타이거의 미국 S&P 500 선물 인버스가 있고요. H, 코덱스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 하여튼 그 신용융자 그 증가율 상위 종목들에 이름을 올렸어요. 하지만 수익률은 시중은행 예금금리를 밑도는 초라한 수준인데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 보니까 10월 예금 그 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연 4.01%야. 2009년 1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더라. 하지만 그 최근에 신용융자 금리가 연 10%를 넘어선 그 증권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그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발맞춰 가지고 증권사에서도 신용융자 금리를 줄줄이 올려잡아요. 21일부터 삼성증권도 지점은행 연계 개설해 가지고 계좌인 경우 90일 초과 신용융자부터 뭐 비대면 개설 계좌인 경우는 60일 초과부터 10%대 금리야.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증권사에서는 돈을 빌리면 안 돼. 금리가 너무 비싸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돈을 빌리기 때문에 증권사 신용융자를 많이 쓰더라고. 절대 돈을 빌려서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뭐 기회가 좋다 하더라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증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거의 10% 금리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90일 초과는 10.5% 정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1, 3분기 국내 29개 증권사가 개인 투자 신용거래융자를 통해서 얻은 이자 수익이 1조 2,400억이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증권사들 이렇게 돈 버는 겁니다. 응? 삼성증권 또 2천억 벌었지. 키움증권 1,800억, 미래에셋 1,700억, NH투자가 1,500억 정도 이렇게 막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결국 개미들은 뭣도 모르고 돈 빌렸다가 완전 작살 나는 겁니다. 응? 이자 내야지, 주가 빠지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비투, 신용융자 이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떳떳하게 조금씩 벌어가지고 하세요. 벌어가지고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응? 아직까지도 한 방을 노리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